네, 그리고 이제 몇 번을 44번 할 차례죠. 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중축 또는 용도 변경 시의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중축 당시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에 중축 시 기존 부분과 중축되는 부분이 뉘와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하여는 중축 당시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번에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틀렸는데 용도 변경하게 되면 용도 변경 되는 부분만 법을 적용합니다.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4번의 용도 변경 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체의 용도 변경되기 전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되는데 이제 뭐 화재의 그런 위험이 적어지거나 그러면 더 좋아진다라는 말이잖아요. 4번 같은 경우. 예. 이제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니까 원래 있던 것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더 좋아진 겁니다. 네. 더 좋아졌으니까 이제 전체에 대해서 용도 변경 되기 전 예전의 법을 적용한다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5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정수장, 수영장,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양식용 시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적용하기 어려운데 아래 해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는 펄프 공장, 음료수 공장, 이제 그런 공장 작업 공장들이고 아래쪽은 이제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해, 축산, 의류 양식용 시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위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연결살수 설비 세 가지고 아래쪽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연결살수 설비. 그래서 위하고 아래 차이는 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고 아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데.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처음부터 공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은 피난시설,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은 이제 일본의 수리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이제 폐쇄 2번에, 3번에 변경, 4번에 쌓아두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47번에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이제 해설을 잘못 해놨어요. 어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소방대가 근무하니까 소방서, 소방본부, 119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예방 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의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이제 이게 소방계획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제조소, 그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2번에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점검, 정비계획,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거주자, 자위소방대 조직, 대원의 임무, 이제 방화구역, 채용구역,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 방역물품 사용 현황, 이제 이런 유지 관리 계획은 소방 계획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9번에 성능 위주 설계를 하지 않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기준을 옳지 않는 것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 도시철도 시설,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제 아파트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100m 이상은 맞는데 아파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의 영화, 비디오물,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100m가 아니라 120m네요. 옛날에 100m였는데 지금은 120m로 수정돼 가지고 뭐 30층 이상 120m 이상 이제 아파트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번에 봐보면 다음 중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로서 틀린 것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이제 3번은 아니고요. 해설의 8번에 봐보면 이제 방송통신시설 중에 이제 방송국하고 촬영소는 들어갑니다.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이. 51번에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블라인드, 그리고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설도 지금 약간 잘못됐는데 그 해설의 2번 봐보면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로 그렇게 돼 있죠. 해설의 2번. 예. 거기에서 벽지로만 놔두고 앞에 두께가 2mm 미만인 그걸 지우세요.
2mm 미만 지울 거예요? 예, 거기까지 지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벽지류인데 네. 이제 가로 안에 이제 두께가 1mm 미만인 종이 벽지 제외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 두께가 2mm 미만인 그것이 가로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예.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 제외 예. 그렇게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52번은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대상물과 품목이 잘못된 것은 이제 운동 51번 예? 원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려니까 두께가 2mm 미만이 틀리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그냥 2번을 벽지류 그렇게 하시라고 벽지류 벽지류 앞에 글 지우라고요.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예. 2mm 미만인 그 종이 그 벽지류만 해요. 예, 예. 벽지류만 놔두고 앞에 지우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답이 벽지류 가로해서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 그렇게 하면 답이다고요. 예. 네, 그 다음에 52번은 이제 곤장 물품인데 해설에 봐보면 이제 침구류 소파 의자 그 다음에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가구류 이제 이런 것은 곤장 물품인데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이자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그러면 여기에는 운동시설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53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그러면 7년에 7천만 원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원래는 5년인데 이제 사람이 다치면 7년, 사람이 죽으면 10년 그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가면 예, 뭐 거의 다 했네. 오늘은 화재 예방법까지만 해야 되겠네. 문제를 풀어보면 1번에 화재 예방법상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 기구에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알맞은 것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미터 이내의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그러면 5m입니다.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몇 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가연물은 10m입니다.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2번에 특수 가연물로서 가연성 고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좀 어려운 문제네. 1번에 인하점이 40도시, 100도시 미만. 2번에 인하점이 100도시 이상, 200도시 미만이고
연소 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거. 3번에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이고, 1g당 8kcal 이상인 것으로 융점이 200도씨 미만이 아니라 100도씨 미만입니다. 예, 해설에 봐보면.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은 좀 혼동이 오니까 놔두고요. 예, 그래서 우선 인하점이 40에서 100, 그 다음에 100에서 200 플러스 8kcal, 그 다음에 200도씨 이상 플러스 8kcal 플러스 100도씨 미만.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연성 고체류, 예, 한번 써보면, 가연성 고체류.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인하점. 인하점이 40도씨에서 100도씨. 이제 이게 있고, 이제 100도씨 미만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인하점이 이제 100도씨부터 시작해서 100도씨에서부터 해서 200도씨 미만인데, 이제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플러스 8kcal g당. 책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인하점이 이제 200에서부터 시작해서 200도씨 이상.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플러스 8kcal g당.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100도씨 미만. 이제 이 100도씨라는 것은 융점. 이제 이 앞에 200도씨는 인하점이고, 예.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으니까요. 이게 가연성 고체류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이온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주소,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이제 3번이 답입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온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갑자기 소방기본법이 나와버리네.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화재 예방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화재 예방 강화 지구. 그래서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4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 5번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목탄 등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취급 장소에는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 금지 표지 설치할 것,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 저장할 것,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100이 아니라 50입니다. 50. 그리고 쌓는 부분의 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래서 3번이 100 아니라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의 특수 가연물의 품명과 수량 기준이 바르게 짝져진 것은 면화류 200 맞고 대패밥은 300이 아니라 400. 가연성 고체류 1000. 이제 아래 표에 봐보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니까 1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고체류가 1000이 아니라 3000이네. 그 다음에 7번의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 훈련 연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8번에 도시의 건물 밀집 지역의 화재 예방 강화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이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는 이제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소방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하여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화재 안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된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화재안전 조사를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0번에 화재안전조사의 세부 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 대상물 및 관계 지역에 대한 강제 처분 피난 명령에 관한 사항. 이제 1번이 관계가 없고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이제 이런 것들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제 11번은 소방본부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소방시설관리사,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석사학위 이상, 그리고 4번이 3년이 아니라 5년. 5년 이상 어떤
종사한 사람이 있으면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에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화재안전조사 시 관계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나 조사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부분 관계인의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제 2번이 틀립니다. 3번에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의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 대상물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등의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사항은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래서 해설에 봐보면 1번이 개수 이전 제거 등의 필요 조치 명령 위반자. 네, 그래서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이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하세요 이렇게 조치하세요. 이제 그런 걸 조치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조치 명령을 했는데 관계인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위반했다 그겁니다. 그렇게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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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5파트 오늘 그 4파트 처음부터 한 것 같은데 다 끝냈네요. 오늘 파트 4번부터 했는데 다 끝냈다고요. 그죠? 예. 우연인지 필연인지. 예.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5파트 건축 관계 법령. 예. 이제 건축법 이제 그쪽 관계된 이제 법령이다 그겁니다. 481페이지 다는 하겠네요. 예, 예.